그동안 춥다고 집에만 계셨던 분들 이제 날도 풀렸는데 우리 몸도 좀 풀어야죠. 자, 아이고 좋다. 여러분 날씨 정말 좋습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3월인 것 같아요. 올 봄에는요 저 운동 좀 해보려고요. 운동 봄이니까 그 나비처럼 저 살랑살랑 사뿐사뿐 이런 거 좀 이색적인 운동 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그 운동 같은 춤 같은 운동 뭐 그런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랑살랑 날개짓 같은 운동 보통 여자들만 한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사실은 발레도 폴댄스도 남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경상북도 예천.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수업을 듣고 있는 이곳에 최기정 씨도 용기를 내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하는 게 발레 맞죠? 네, 맞아요. 아니 그런데 이 뒤에 남자분도 계신데 네. 발레 남자 하면 그 복장 때문에 이걸 배울까 말까 망설인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네네. 보통은 몸의 라인을 보기 위해서 레깅스를 입고 하는데 이제 발레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그렇다면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저도 옷 갈아입고 올게요. 네. 제대로 갖춰입은 최기정 씨. 몸의 라인을 볼 수 있게 딱 붙는 옷에 발레 슈즈, 민망함을 가려줄 반바지까지 준비했습니다. 복장 바꿔 입었더니 네. 저도 막 빨리 하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아니 그런데 네. 사실 이 발레 하면 여성분들의 운동이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남자분들도 요즘 이렇게 배우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발레는 남녀 모두가 같이 함께하는 운동이에요. 여자 무용수는 발레리나, 남자 무용수는 발레리노라고 하고요. 발레를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체형 교정이나 다이어트, 근력 운동 등을 위해서 발레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오래된 고전 무용이지만 최근 발레를 소재로 한 웹툰과 드라마가 나오면서 관심은 더 높아졌습니다. 유일한 남자 수강생이신데 네. 어떻게 해서 발레를 배우게 되셨어요? 처음엔 제가 남자여서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또 엄청 가족 같은 분위기에 동작할 때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잡아주시고 해서 또 사실 배운 지는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자세도 많이 교정되는 느낌이고 생각보다 하체 운동도 엄청 되는 느낌이어서 기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발레는 어릴 때나 하는 거다? 여자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편견은 모두 옛말. 아동과 임산부, 성인 남자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고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미난 운동, 이 자세 교정, 몸매 교정뿐만 아니라 운동 효과까지 있는 발레. 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따라할 수 있게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발끝을 바깥으로 열어서 준비해 주시고 무릎을 발끝 향해 천천히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펴질 땐 발바닥 누르면서 무릎을 펴주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근육뿐만 아니라 근육 안쪽에 힘까지 쓰는 발레. 양 근육 모두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유연성까지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전신 운동입니다. 아기 낳고 나서 이제 몸이 흐트러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체형 교정 운동을 찾던 중에 발레를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보통 컴퓨터 많이 한 자세를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도 굽고 허리도 굽고 해서 발레를 하니까 자세 교정도 되고 유연성도 좋아지고 해서 하게 됐어요. 실제로 발레를 배운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 편하고 쉬워 보이지만 운동 효과도 확실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거 제대로 인증됐습니다. 원장님, 네. 이 발레가 우아한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우아함은 일단은 찾을 수가 없고요. 저는 이게 운동 효과 정말 많이 되네요. 그렇죠. 발레는 처음 하셨기 때문에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 동작을 차근차근히 배우시다 보면 어깨도 펴지고 척추도 세워지면서 목도 길어지면서 바른 자세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구분 자세 교정에도 발레는 안성맞춤. 나쁜 모습 불문하고 누구나 발레를 즐길 수 있다는 거 기적 사실.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웬 길쭉한 기둥이 한가득인데요. 실례합니다. 어디 있지? 오, 위에 계시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폴댄스 배울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우와.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유산소 근력 운동할 수 있는 폴댄스 학원이에요. 최기종 씨가 폴댄스를 한다고요? 그런데 폴댄스 배우려면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건가요? 옷을 짧게 입으셔야지 마찰력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짧게 입어야지 쉽게 올라가시고 또 모양도 쉽게 취할 수가 있어요. 폴댄스가 선정적인 게 아닙니다. 수영 선수가 수영복을 입는 것처럼 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는 복장을 갖춰 입은 거죠. 폴댄스 배우기 위해서 복장 같이 입었습니다. 네. 저도 빨리 그러면 봉 한번 타고 싶어요. 자, 봉 타시기 전에 몸을 좀 푸셔야 돼요.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되고 스트레칭도 좀 하셔야 되니까 먼저 그거부터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아니 저기 스트레칭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근력 운동을 왜 해요? 폴이 근력이 필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폴을 타기가 힘드세요. 폴에 내 체중을 직접 싣는 만큼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근력은 필수. 다리부터 복근 운동까지 마쳤습니다. 아니 스트레칭만 했는데 준비 운동만 했는데 이렇게 또 힘이 드네요. 근육도 늘어나고 모양도 예쁘게 잡히고 부상의 위험 부담도 많이 줄어요. 뭐 배워볼 건가요? 어떤 동작? 한 기초 동작으로 체어 스핀을 배워볼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가는 듯한 느낌으로 스핀을 타실 거예요. 발을 한 3발 정도 봐주시고요. 뒤꿈치를 들 거예요. 그리고 안쪽 손을 폴 최대한 높게 잡아주시고 골반을 밖으로 빼주세요. 구부린 다리를 폴과 서로 마주보게 돌려주세요. 가슴을 밀면서 가신 다음에 양다리를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말은 쉬운데 과연 초보자도 폴댄스를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들면서 다리를 든다. 뒤로 들면 안 돼요. 뒤로 들면 안 돼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저 불백이 돌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뭐가 문제죠? 우선 다리를 뒤로 보내셨고요. 코에 힘을 주셔야 돼요. 앞으로 다리를 들어주시고 배를 잡고 손을 꽉 잡고 스핀을 도셔야 돼요. 된다,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짠! 왜 이렇게 어지럽죠? 왜 이렇게 어지러워졌어요? 폴댄스 우등생이 되고 싶은 폴린이 최기정. 이번엔 난이도를 높여서 봉을 타고 오르는 클라임업까지 시도해봅니다. 성공했어요. 선생님. 네. 야,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두 번째 동작 클라이머. 야, 이것까지 성공했습니다.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유연성도 필요한 것 같고. 네네, 맞아요. 팔, 복근, 코어, 허벅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힘, 근력이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럼 2가지 배우셨으니까 그럼 같이 한번 타볼까요?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더블 폴을 타봅니다. 이게 하루 만에 되네요. 오늘 이렇게 폴댄스를 배워보니까 네. 용기 내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재미가 있죠. 근력 운동도 되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유산소 운동도 되고 유연성 운동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 되게 예쁘게 잡혀져요. 그래서 식스팩이 되게 잘 나와요. 이걸 하시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운동 아니니까 오셔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운동 효과에 몸매도 예뻐지는 폴댄스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재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올봄 특별한 운동을 즐기고 싶다면 남녀 상관없이 취미 삼아 발레와 폴 댄스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떠세요? 그 코너 이름이 우리 동네 힙스터잖아요. 네. 본인이 좀 힙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요즘엔 많이 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소리 녹음한다고 하면 다들 뮤지테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큼 얼굴이 잘난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일들이 가치가 있고 그 소리 자체에서 사람들이 되게 힙하다고 또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야, 여기가 맞지? 이쪽 어디 계시다고 했거든? 여기 맞아요. 선생님 전화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너 지금 전화라고 했나? 지금 여기 소리를 따고 계신데 이 전화벨 울리면 어떡할 건데 우리 때문에. 아, 맞네. 무조건 찾아야 돼 그냥. 안녕하세요. 여기 때문에 소리 방해된 건 아니죠? 아니요, 녹음 다 마쳤습니다. 이용원 대표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한 7년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생태 감수성이 중요하다 텍스트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괴리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부터 먼저 생태 감수성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녹음기 하나 들고 제주도로 내려왔거든요. 1년 동안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만났던 자연들, 거기에서 소리 풍경이 좋은 곳들은 다 체크해 두었고, 그러면서 취미로 처음에는 녹음을 시작하다가 창업 보육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법인을 내고 그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으로 될까? 너가 하고자 하는 소리를 녹음하는 건 알겠는데 너가 유튜버와 다를 게 뭐가 있냐? 라는 식으로 되게 많이 말리셨어요. 근데 지금 앱을 만들어 나가면서 제주도가 가진 자연의 소리로 환경교육을 해나가고 있음에 되게 뿌듯하고, 그 처음에 가졌던 의문도 지금은 확신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어떤 작업하고 계셨어요? 네, 수월봉 밑에 해안 절벽에서 거친 파도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되게 수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수상하게 보는 사람들. 네네, 많아요. 땅에 무릎을 앉아서 귀를 대고 있을 때 간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오늘 작업하신 거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한번 들어보시죠. 제주도가 서울의 3배 크기이지만 육지로 봤을 땐 되게 작은 크기인데 그 크기에서 고도가 다르고 동서남북으로 또 기후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가 그 안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소리로 녹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소리 녹음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네. 오늘 저희가 항상
사람 귀로만 들리는 소리를 녹음했는데 지금부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녹음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닷가에 내려가서 그 소리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나갈 때 고여있는 물 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바다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군들이 살아가는데 사실 밖에서는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이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제가 이제 자연의 소리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가 아기들의 수면을 위한 앱이거든요. 근데 신생아의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편안한 소리가 바로 물속의 소리거든요. 생활 속에서 나오는 소음들 때문에 아기가 방에 있다가 예민해서 깰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을 틀어놓으면 사운드스케이프 안에서 그런 돌발 소음이 아이들한테는 다시 예민하게 안 들리고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엄마라고 하면 안 되지. 작업하는데 그러면 결과물은 나온 거죠? 네, 결과물은 되게 좋게 같이 나왔어요. 한번 그러면 들어보고. 진짜 밤에 숲을 걷는 느낌이 조금 들지 않아요? 바람 소리랑 네, 바람 소리가 되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차기도의 바람 소리만으로도 네. 이런 음악 나올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맞아요. 이거 만드실 때는 의도는 뭐였어요? 저는 좀 사람들의 어떤 아침을 깨워주는 그런 알람 같은 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가서 직접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거든요.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엄청 어렵죠. 네. 제가 딱 원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소리가 많이 섞여버려가지고.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소리들을 딱딱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 갤러리는 어떻게 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4월, 5월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운드스케이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소리 지도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4차 시로 기획해서 매주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은 녹음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미숙하니까 지금처럼 오토 레벨 온으로 해놓고 지금 했던 값으로 이렇게 세팅해놓고 출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수험한 장소의 지역에 사진을 찍으라고 할 거거든요. 휴대폰은 다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앨범에 얘를 붙여요. 됐다. 이렇게 바로 나오게. 네, 괜찮죠? 그래서 자기가 뭐 휴식하고 싶을 때, 힐링하고 싶을 때 제주도에서 담았던 소리를 집안에서 다시 들을 수 있게. 제주를 오셨던 분들이 여태껏 많이 그냥 보는 관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소리로 듣는 것도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제주도 오셨던 분들이 좀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소리만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빗소리가 아니냐 하는데 제주도 서쪽 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 하면 다들 감탄해서 또 들으시더라고요. 소리는 하나이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되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가진 그 무궁무진함 속에서 각자만의 의미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사계절 다채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사천. 아이고 사천은 와룡산 하면 그 철조개랑 그 진달래 그런 게 유명하죠. 저는 사천 엄내라서 저 공원 벚꽃 실안에는 노을이 유명하죠. 하지만 오늘의 목적지는 바다도 관광지도 아니다. 조용한 마을어귀. 오늘은 곰양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로고스로 찾아갑니다. 산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무가 마을 안에 있다 생각하니까 신기하기는 하네요. 외진 도로 한편에 늠름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두 그루의 나무. 천연기념물 제287호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다. 비자나무는 상록 침엽수로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 불리는 주목가에 속하는 나무답게 정연한 수행으로 고추 서서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주로 한반도 중부 이남에 분포하는 온난대 수종으로 서식지나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내리 비자나무는 높이 21m, 가슴 높이 둘레 4.1m, 수령은 300년 정도로 국내에서는 드물게 나이가 많고 크기가 큰 편에 속합니다. 기처럼 얇고 뾰족한 잎과 세로 결을 따라 갈라지는 회갈색 수피가 대표적인 특징. 비자나무 잎은 한자 안일 비자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나무인데 다른 상록 침엽수와 마찬가지로 매년 새로운 잎을 만들어내는데 한 번 돋아난 잎은 1년만 살지 않고 최소 5년에서 8년까지 붙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잎 표면이 더욱 거칠고 딱딱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큰 비자나무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풍경이다. 비자나무는 생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최소 20년이 넘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때문에 둘레 30cm쯤 된다고 해도 100살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보니 나이테 간격도 매우 조밀하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목재의 탄력이 강하고 단단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급 바둑판을 만드는 귀한 목재로도 쓰였던 나무입니다. 게다가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만 자라기에 예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아왔다. 그럼 비자나무가 어째 이 외진 마을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걸까?
이곳은 곤양업성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네, 지금은 곤양면이지만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 있는데 조선시대까지는 곤양군 소재지로 관아가 들어 있었던 터였습니다. 근데 관아 안에는 제인을 구치하던 행방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행방 앞뜰에 비자나무를 심었던지라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쪽에 보시면 곤양군수군 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비문 중에 판독이 가능한 그 비석을 살펴보시면 군수로 재직 중에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삶이 달라져도 나무는 오롯이 뿌리와 가지에 세월을 기록한다. 그리고 비자나무 길목에 새겨진 또 다른 역사. 네,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이 종군로 길이기도 한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백이 종군을 하던 도중에 원균이 이끄는 수군이 칠천장 해전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황을 살피기 위해 하동을 거쳐 이곳에서 유숙을 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쉼터가 바로 이런 곳일까? 할머니 나무 앞나무를 보면은 또 손자들 7남매 8남매 빙 둘러 앉아서 할머니하고 그 정답게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옛 추억이 떠오르고 나무나 사람이나 그 옛날 그 역사성을 가진 그런 우리 인간 세상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산에서만 보다가 마을 인근에서 비자나무를 보고 나니까 좀 특별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주변에 그 나와 있는 가지들을 보다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 좀 따뜻한 이런 느낌도 들고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 또 우리가 몰랐던 거 예전에는 그냥 비자나무가 약재로만 쓴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오고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모르는 부분을 많이 발견하고 예, 오늘 좋은 하루가 되는 것 같았네요. 비자나무는 말한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지라도 이렇게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숨가삐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노거수가 전하는 조용한 위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쓰레기, 무분별한 개발 등 다양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매연, 오수, 폐기물 등의 배출로 심각해진 환경오염에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고 인간과 지구촌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구 환경 정화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명 지구를 지켜라.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중앙탑이 있는 중앙탑공원입니다. 오늘 제가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게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이죠? 혹시 뭐 자전거 타나요? 되게 특별한 유람선을 타러 갈 거예요. 특별한 유람선이요? 남한강 물줄기가 도도히 흐르는 충주 탕금호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유람선이 떴다는데요. 어떤 특별함을 가진 유람선일까요? 와, 안녕하세요, 선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유람선을 탈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 유람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배가 우리나라에서 제1호로 인정받은 친환경 선박 전기 추진선입니다. 친환경 선박 전기 유람선이라고요? 예, 예. 충주 탕금호에 친환경 유람선이 떴다. 국내 최초 친환경 인증을 받은 탕금호 전기 유람선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9월 24일 취항한 국내 1호 친환경 유람선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전기 자동차처럼 이렇게 꽂아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인가요? 네, 전기 자동차 비교하면은 막 됩니다. 그러면은 한 몇 분 정도 완충을 할 수 있나요? 이제 100% 완충하는데 네. 1시간 정도 걸리는데 6km 정도 되는데요. 네. 40분 운행하고 있습니다. 40분. 네. 전기 충전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55톤급 친환경 유람선은 넓이 6m, 길이 25m 크기고요. 승선장원 72명 규모로 탕금호 수산 관광의 새로운 한 획을 긋기도했습니다. 친환경 크루즈 여행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유람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네. 전기 충전을 끝낸 유람선이 출항을 준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1번으로 인정을 받은 친환경 선박이 되겠습니다. 출항해서 조정 경기장 트랙 부분까지 왕복 한 6km 정도 되겠습니다. 경과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간다. 출발! 지구를 지키는 환경여행, 매연 걱정 없는 친환경 유람선을 타고 탕금호를 유람합니다. 남한강 물줄기를 조용히 지나며 탕금호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와, 여기가 좋다시르구나. 처음 들어와 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와, 또 뵙네요. 여기서 뵈니까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예, 여기는 배 운항을 담당하는 컨트롤 하는 곳입니다. 친환경 유람선이라 그런지 굉장히 조용해요. 네. 다른 배하고는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 기존의 배들은 이제 디젤 선박이라서 엔진을 추진해서 가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 우리 배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 전기 추진을 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제 조용하죠. 소음 측정을 해봤더니 44데시벨 정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합니다. 경험할수록 놀라게 되는 친환경 유람선. 계기판도 일반 배와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 현황판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기가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 두 개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왼쪽 컨트롤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에코 사운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수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전기를 이용해 동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운항에 따른 수질,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친환경 유람선이랍니다. 시원해. 2022년 대박나라. 나 혼자 신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름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즐겁죠? 위에도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뵙던 분 같은데요. 네. 누구시죠? 저 가수 홍실입니다. 충주 출신의 트로트 가수 홍실입니다. 맞아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아니 이 아름다운 충주호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기 그러면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뱃놀이 하러 왔어요. 그러시구나. 충주 시민도 좋지만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습니다. 탕금호 유람선을 타시면요, 다양한 장소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국제조정 경기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탑 사적공원에는 국보 제6호죠. 중앙탑평리 7층 석탑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앙탑이라고도 합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유람선을 타고 가야금 모양의 우륵대교를 조망할 수 있고요. 사랑의 불식착 등 다양한 드라마 촬영지로 소개된 탕금호 중객길은 특히 야간 조명으로 더욱 멋진 광경을 만날 수 있답니다. 유유히 흐르는 탕금호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친환경 유람선. 선상 위에서 기분 좋은 강바람에 취하고 탕금호 곳곳에 숨겨진 멋진 비경도 감상해 봅니다. 여기 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그래서 오늘 와보니까 진짜 잘 왔다 싶어요. 적극 추천? 네,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배뿐만 아니고 앞으로
내수면뿐만 아니라 외양선들도 친환경 선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지구 환경 정화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친환경 유람선 타고 지구를 지킵시다. 탄소 배출 걱정 없는 국내 1호 친환경 유람선으로 탕금호를 여행합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중앙탑 공원과 탕금호 중객길,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탕금호를 감상합니다. 친환경 유람선으로 기분 좋은 환경여행 해보세요. 이 모든 게 가능한 곳, 간포로 여행 갑니다. 긴 겨울을 끝내고 봄 기운 스며드는 3월이 왔습니다. 어디론가 훌훌 여행 가기 좋은 계절. 인생사진 명소와 이색적인 체험거리가 반기는 경주 간포 여행. 함께 떠나봐요. 신라의 유명 사찰 가문사가 있는 포구라 하여 가문포라 부르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경주 간포. 아름다운 바다를 더 근사하게 만드는 등대에서 오늘 여행을 시작합니다.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간포는 동해남부 어업의 전진기지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간포 앞바다에는 수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바로 등대인데요. 그래서 오늘 만날 간포의 첫 번째 매력, 바로 송대말 등대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간포 여행의 필수 코스, 송대말 등대인데요. 1955년에 건립된 예전 송대말 등대는 그 쓰임을 다해 은퇴를 하고요. 2001년도에 새롭게 등탑이 멋지게 건립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제 뒤로 보이는 바로 이 건물이요. 2001년 새롭게 지어진 송대말 등대입니다. 기존 등대에 비해서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졌고요. 무엇보다도 이 등대의 모양이 사뭇 이색적입니다. 바로 간포의 자랑이죠. 가문사지 석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크고 이색적인 이 등대, 굉장히 멋지죠? 해양수산부가 이달의 등대로 선정하기도 했던 송대말 등대. 그 진짜 매력은 안으로 들어가야만 만날 수가 있는데요. 2018년부터 무인 등대로 운영이 되면서 사무실과 숙소 등의 공간이 멋진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전시관 내부로 들어와 보니까 느낌이 확 달라졌습니다.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요.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무인 등대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체험 전시관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건립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지역 자체가 원래 간포의 유명한 관광 명소였는데 이곳을 빈 공간으로 두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경주시가 협업을 해서 해양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간포항을 찾는 분들에게는 이 바다를 맞닿은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축하할 일이 생겼더라고요. 큰 상을 받았다고요. 2021년 N 어워드 상이라 해서 국내 디지털 미디어 최고 권위 있는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그랑프리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랑프리? 네, 맞습니다. 최고의 영예를 안았군요. 예, 맞습니다. 최고의 디지털 컨텐츠로 확실하게 인정받은 송대말 등대 빛체험 전시관. 밤바다 위 어선에게 길을 안내하던 빛이 화려한 체험을 위한 빛으로 이어졌으니 그야말로 빛나는 등대의 변신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잠시 둘러보니까요, 각 구역마다 정리도 좀 잘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빛으로 표현해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거는 뭘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좀 알고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전시 내용에 대한 소개를 들어볼게요. 경주바다, 송대말 등대, 그리고 간포항을 주제로 5개의 존과
13개의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1층에는 경주 바다의 과거에 대한 내용을 관람하실 수 있고 2층에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글로 보고 사진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 오시면은요 빛으로 만들어내는 간포의 바다와 역사와 미래, 현재를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멋집니다. 등대의 상징인 빛과 경주의 이야기가 결합한 미디어 아트 체험으로 간포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저장하는데요. 이보다 힙한 등대 여행이 또 있을까요? 간포라서 가능한 감성 충전입니다. 등대 구경하러 와서 이렇게 핫한 체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멋진 간포 바다 그리고 낭만 더불어서 핫한 체험까지 하고 싶다면은요 기억하세요. 송대마을 등대입니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재미, 현지 카페에서 즐기는 꿀맛 같은 쉼표인데요. 요즘 입소문을 타고 간포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요 카페. 아기자기하고 정겨운 멋이 가득합니다. 자, 뭐지? 아니 카페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목욕탕인데요? 여기 맞아요? 목욕탕인 듯 카페인 듯 그 정체가 아리송하다고요? 사실 이곳은 지어진 지 100년이 넘는 목욕탕을 카페로 재탄생시킨 곳인데요. 여기저기 손때 묻은 소품들이 추억을 소환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꺼내보게 합니다. 이 카페 구석구석을 둘러보니까 옛 노랫가락이 한 소절 생각이 납니다. 청산. 왠지 목욕탕에서 많이 불렀을 것 같은 이런 노랫자락이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이색적이지만 정겨워요. 카페 소개 좀 들어볼게요. 약 100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고 저희가 찾은 기록으로는 1930년도에도 목욕탕으로 활용이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약 30년 정도를 문이 닫혀 있다가 그 공간에 저희가 다시 오픈을 했고 지금은 예전 그 간포 사람들의 기억을 담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억을 줄 수 있는 아카이브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엔 다 엄청 깊었는데 며칠 전에도 막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추억 돋는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머님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이러면서. 네. 근데 그대로네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이야기와 추억 네. 또 간포를 찾는 분들은 간포의 역사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이군요. 그렇지 않을까 하고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매력이 가득한 이 카페는 그 메뉴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톡톡 튀는 개성에 간포만의 감성을 더한 시그니처 음료들 소개할게요. 먼저 진한 라떼 위에 아이스크림으로 바다의 부표를 표현한 부표 라떼. 오미자 에이드로는 고아라 해수욕장의 일출을 표현했고요. 송대말의 해송향을 닮은 솔청 스파클링도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만큼 그 맛 역시 특별하고 맛이 좋습니다. 달콤하고요. 그리고 톡톡 튀는 상큼하고요. 이 서울의 음료는 굉장히 청량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느낌의 음료는 이 다양한 매력을 가진 간포를 닮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셔야 되고요. 드셔야 됩니다. 좋아요. 간포의 구석구석을 구경하다가 다리가 아프다 싶을 때쯤 이 카페를 찾는다면 목욕탕에서 몸을 녹이듯 여행의 피로는 씻어주고요. 추억의 에너지는 가득 채워줄 것 같네요. 야, 이 카페 굉장히 뭔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던데 이 카페의 느낌 어떤 것 같아요? 카페가 굉장히 뭔가 목욕탕을 개조한 것 같은데 뭔가 현대랑 어울려서 세련되기도 하고 커피도 되게 맛있고 해서 좋습니다. 여기 골목길에도 일본 시대에 있던 건물들이 남아 있는데 이 건물도 전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들어서 굉장히 그 예전 느낌, 역사를 여행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완전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 매우 목욕탕에서 만족합니다.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까? 네, 씻기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좋습니다. 느껴보시죠. 성큼성큼 다가오는 봄의 발자국.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색적인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경주 간포로 달려오세요. 숨이 막 차오르는데도 주먹을 하나 더 내야 이길 수 있는, 다른 종목에서 느낄 수 없는 짜릿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타격하고 그런 투기 종목이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두려움 이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기술? 추운 겨울에도 한껏 땀을 낼 수 있고 서로 치고받지만 링 내려가면 서로 사이좋게 다시 지낼 수 있는 게 복싱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복싱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합동 전지훈련 그리고 대회 현장에 그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2022 홍천 복싱 페스티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갈대의 정취가 느껴지는 겨울 홍천강. 어찌된 일인지 준비 체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은 어떤 거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운동을 그냥 시작하기 전에 몸 풀기 워밍업 시간입니다. 제 중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다 그냥 꿈나무들이죠, 엄청. 저도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보면 그냥 귀엽고 이제 좀 더 저희 때보다 잘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죠. 저희 때보다 이제 힘들고 하니까 여기 와서 좀 많이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2 복싱 페스티벌. 15박 16일 동안의 전지훈련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복싱 선수들의 합동훈련이 이루어졌는데요. 훈련 운동과 봉사활동까지 홍천 곳곳을 다니며 했다는 선수들. 19일에는 홍천 군민을 위한 프로 복싱 대회가 개최돼 홍천 군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홍천은 복싱의 메카로 뛰어난 복싱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배들의 땀이 배인 이곳은 이제 후배들이 뛰는 공간이 됐습니다. 운동해놓은 걸 보니까 좋네. 뭐 좋아하지. 우리가 아까 내려갈 때도 보고 올 때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네. 있는 동안에 그저 다치지 말고 그저 활동 잘하고 건강하게 그래서 연습 많이 하고 잘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군민들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훈련하는 우리 선수들. 고등학생, 대학생같이 어린 선수들도 있지만 복싱을 향한 열정 하나로 산 넘고 물 건너온 사람들도 있으니 그거 아시죠? 서귀포가 제일 따뜻한데 지금 여기가 제일 추운 거.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영하 18도인가? 와, 저희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막 꽁꽁 싸매고. 조금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식어서 너무 추워요. 감기도 엄청 들고. 제주도에 있으면 이제 한정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는데 이렇게 오면은 여러 사람들이랑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각지에서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복싱에 대해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합동 전지훈련의 큰 장점. 휴식 시간엔 홍천을 둘러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혜택이 됩니다. 여기서 또 영인당 아들하고 경기 최고 아이들도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훈련을 또 캠프를 잘 했으니까 후배들한테 항상 모범이 되는 그런 선수가 돼야 된다. 내 손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만드는 게 내 꿈이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지도자를 못 떠나는 게 그것 때문에 아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훈련 기간 동안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실력 발휘하는 것이 감독님의 바람인데요. 너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들에 있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한테 다 하루하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꿀 같은 휴식 시간을 마치고 오후 훈련을 위해 종합체육관에 마련돼 있는 특설 경기장에 들어서는데요. 무려 3개의 링이 놓여 있습니다. 오후에는 아마 줄넘기 같은 거 좀 뛰고 섀도우복싱이나 이제 샌드백 같은 거 이제 많이 하고 스파링 훈련도 하고 저희는 최대한 다른 팀이랑 섞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경험 많이 하려고 여기 시청팀이나 대학교 형들이랑 많이 매스복싱이나 스파링이나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끝까지 잡아. 그래, 또 들어가. 괜찮아, 또 들어가. 빼고, 또 들어가. 빠지고 들어가. 왜? 먼저 들어가야지, 다시. 실전 같은 스파링에 링 위에서는 우정도, 애정도 잠시 잊고 날카롭게 펀치를 날려야 합니다. 연습은 연습일 뿐이니까 그게 감정 상할 필요 없이 저희는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선 선배와 맞붙어 겨뤄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형들이랑 스파링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게 너무 설레고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너희들도 이번 제주도에서 열리는 그 최고다에 참 우승할 수 있도록 하자. 예. 다 수고했다. 마치자. 사실상 홍천 복싱 페스티벌의 메인 이벤트는 바로 이거죠. 프로 복싱 대회. 세계 대회와 동양 챔피언 그리고 한국 챔피언 대회가 모두 열리는 한마디로 복싱 대잔치입니다. 복싱한다 해가지고 홍천 국민으로서 이렇게 좋은 경기 이렇게 하는 마당에 와서 꼭 관전하고 싶었어요. 좋아하는 복싱이고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박진감도 넘치고 선수들 경기도 너무 멋있고 재밌고요. 앞으로도 더 이런 행사가 더 자주 저희 홍천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한국 복싱이 좀 침체기인데 좀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체스나 장기 같은 수싸움이 되게 많거든요, 복싱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너무 폭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내면의 불안을 뒤로하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스포츠. 모두의 일상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2022년 올해 스포츠를 향한 관심을 이어나가는 것은 어떨까요?